그 두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것이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저 뉴시스. 예.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신재은입니다. 그 오늘 발언문에서 보면은 이제 정치보복 골이 끊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네. 주셨는데요.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란 세력은 어디까지가 내란 세력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특정인은 또 누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뭐 예를 들어 조이대 특검 이런 거는 가동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좀 여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란 세력을 어디까지 단죄하는 내란 행위의 형사 범죄 주요 범죄 공모자, 그러니까 뭐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아직도 그 내란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수개는 확인됐는데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몇몇만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저는 관련자들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또 내란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환 유치, 외환해제, 상대 적국에게 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침공을 도발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전혀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 주요 임무, 핵심 당사자에 대한 단죄,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거기에 동원된 뭐 일선 지휘관, 뭐 군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내란의 비협조, 태업을 해서 오히려 내란을 막은 공로자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방적 명령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 지휘 명령이 복종할 의무에 따라서 단순하게 참여한 뭐 지시에 따른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무죄 삼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주요 공범들, 주요 관련자들을 형사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처벌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치보복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의심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어요.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저는 성과주의자입니다. 저는 실적을 통해서 평가받기를 원하고 제가 행복한, 제가 살아가면서 더 만족감을 느끼는 삶의 행태는 누구를 괴롭혀서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란 짧은 것이고 다 지난 일들은 그냥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냥 기록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것은 엄혹한 현실이에요.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후회하지 않아요. 거기서 경험을, 교훈을 찾을 뿐이죠. 우리가 짧은 5년 기회를 주신다면 5년을 일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 전선을 긋고 그에 대해서 국력을, 국가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그를 제재, 보복하기 시작하면 저항할 것이고 그럼 충돌이 발생하고 그러면 통합도 안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면한 일만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 제 입장에서는 그 불필요한 그냥 감정에 불과한 미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오히려 해가 될 보복은 보복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로서는 합리적으로 보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한 리더로 제가 성남 시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시장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는 게 제 주요의 목표예요. 유치하게 너 옛날에 이랬지, 당신들 이랬지, 당신도 한번 당해봐 이럴 정도로 저는 졸렬하지 않습니다. 졸렬한 사람이 그런 졸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졸렬한 생각을 했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 정서적으로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저는 다 털었기 때문에 제가 조갑제
대표 또 정규재 주필과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미움이 없어요. 미워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미움을 가졌다면. 그러나 그냥 자연의 일부로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야 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내가 길을 가는데 건너야 될 좀 더 넓은 또는 더 깊은 강, 더 높은 산이지 그게 그냥 원망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또 산을 넘으면 끝 아닙니까? 정치보복인 이런 걸 가지고 유치하게 의심하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라고 걱정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원래 자신들의 역할로 되돌아가서 서로 잘하기 경쟁해서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훌륭한 정치인들로 함께 남기를 바랍니다. 예. 더 하십시오. 네,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만 예. 더 하시죠. 저 질문할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할 말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예. 앞에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저한테 인터뷰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채널의 이세진 기자입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변호사 자격 없는 이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할 수 있도록 네. 이 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충원은 하지 않고 수 증언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번에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르겠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도 지시를 내린 게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라.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선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민생 문제나 더 급한 일이 훨씬 더 많다. 역량이 거의 다 분산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명확하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또 누군가 개별 입법을 또 내요. 뭐 그 의원들이 자기 신념에 따라 개별 입법 내지 마 이렇게 지금 지시하진 않았으니까 누가 또 입법을 낸 거를 그 전에 냈는지 그 후에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의원들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당의 입장은 아니죠. 그런데 또 그런 오해를 불러서 대법관을 비법조인 대법관을 확 늘리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한번 낸 거예요. 그건 당의 입장도 아니고 지금 그런 거는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과 이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태로 그렇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문제는 명확하게 얘기했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도 사실은 이건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에요. 그러나 지금 또 그게 잘못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네. 예, 저 뒤에 그 동아일보 예, 이준 기자. 예. 아, 감사합니다. 시간 없으신 것도 짧게. 괜찮아요. 예, 짧게. 여쭤볼게요. 저도 이렇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좋잖아요. 뭐 아니는 게 뭐 이재명이가 시켰다 이렇게 막 쓰던데. 방금 인사 추천제, 국민 추천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도 정부에 뭐 인재 데이터베이스인가가 있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 친소관계에 따라 인사를 하면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이번 직전 정부가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노동부 장관을 그런 막 분을 임명을 한다든지 정말 반노동적인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전혀 친인권적이지 않은 사람은 인권위원장에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분에게 독립기념관을 뭐 이렇게 할 거라면 그 저는 필요 없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내는 게 저의 목표고 저는 정치를 하는데 누구에게도 신세진 바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저는 오로지 정말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국민의 저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죠. 저는 아무런 기득권도 배경도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 더 깨끗한 정치해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시를 해서 누군가한테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하죠.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결국 구급 공무원에 의해서 실제 일은 집행이 되죠. 근데 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국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무원들이 바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해서 유능하게 성실하게 하면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더 성과를 내겠죠. 그런데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반국민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시켜놓으면 망치겠죠. 제가 인사를 할 때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보훈 인사를 할 이유가 없고 저는 성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직하고 저한테 충직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하고 그 다음에 청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남녀 성비도 좀 조정하고 지역도 조정하고 뭐 계층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는 제 주변의 참모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경험상으로 언제나 그 생각을 하죠. 국민의 집단 지성이 정말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 인터넷, SNS에다가 공개적으로 말고 약간 범위를 제한해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계신 참모들보다 나은 의견이 들어올 때가 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상의를 하지만 모르거든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옆집 사는 사람은 아는 경우가 있죠. 아, 이 사람 옛날에 이래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벗겨보면 속이 아주 음흉한 사람이야?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모아보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인사 시스템, 새로운 국민 추천제 그런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구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보직을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 추천 다 받고 제보는 익명으로 다 보안 유지하면서 제보를 받고 그걸 누군가 담당해서 다 스크린 체크하고 물론 이제 공적인 검증기관의 검증도 맡기겠지만 국민 검증이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공공기관들도 결국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정보를 캐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판단권을 좀 최대한 많이 부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이 참 문제가 이게 인수위 기간이 좀 있었으면 그 사이에 정부 고위직들도 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이게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구성해야 되는 인적 자원들은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최대한 이렇게 추천제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하세요. 뭐, 어차피.